치매는 커밍아웃. 우리 지역의 치매는 우리가 치매 안심나무 TV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치매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그죠, 몇 가지 숙제가 생기죠. 저도 이제 현장에서 복지관, 요양원, 뭐 경로당 등등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숙제가 좀 몇 가지 생기는데, 그 중에 오늘 제가 두 가지만 조금 숙제를 건드려 보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숙제가 뭐였냐면, 강의를 하다가 그 좀 더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가보면 우리나라는 나라나 병원이나 또 공공기관에서 검증된 프로그램이 있다 없다, 아직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찾다가 없어서 우리보다 먼저 고민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을 쫓아가 봤더니 일본에는 나라에서나 병원에서나 또 나라에서 인정한 공공기관에서 검증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런 프로그램이 나오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그 숙제를 정말 수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두 번째 숙제는, 현장 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 내가 역량을 올리고 싶은데 내가 만족되는 역량을 교육해 주는 기관이나 소개해 주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요양원의 선생님, 원장님들도 처음에는 외부에서 강사가 들어와서 강의할 때 그런가 보다 하다가 이제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강사들의 역량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들을 갖다가 역량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나 또 그런 것을 직접 해보려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숙제는 제가 현장에 느끼면서 꼭 필요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드디어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아마 우리나라 정규 대학원에서 제가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버, 인지, 재활, 복지 전공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생겼어요. 아마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학교가 디딤돌이 되고 이들의 선행 연구를 통해서 좀 우리나라 치매가 한 발 앞서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걸 조금 더 인지재활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걸 알려면 치매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치매. 자,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짧게는 5년, 2, 3년 전부터 10년, 20년 전부터 뇌의 잘못된 습관, 행동, 또 마음가짐으로 인해서, 또 뇌가 사고라든가 나이가 들어서 뇌가 퇴화되어서, 즉 후천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뇌가 손상되어서 내 감정 주관을 못하고 언어 주관이 안 되고 생각 판단이 안 되고 시력 등등등 기를 잃어버린 감각 등등이 떨어져서, 즉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장애를 받는 것을 치매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합니다. 자,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치매를 정의하는 것을 조금 보면 도움이 돼요. 자,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은 다발성 인지장애라 그러시더라고요. 치매가.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머리가 아픈 것을 두통증후군이라 그래요. 즉 원인이 약 50가지나 된답니다. 치매는 여러분 원인이 몇 가지나 될까요? 논문에 살펴보면요, 약 60에서 120가지, 즉 많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치매는 다발성 인지장애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다발성 인지장애로 인해서 인지생활에 장애를 받는 것을 치매라 그런다. 즉 원인이 많으니까, 그죠? 우리가 인지가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도 다양할까, 안 증상을? 다양하죠.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치료법도 다양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인지재활은 치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한 부위일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치매 진행 단계를 한번 볼게요. 자, 내 생각에 치매야, 병원에 갔더니 건망증이래. 이것은 주관적 인지장애라 그래요. 자, 내 생각에 치매야, 병원에 갔더니 치매랍니다. 그죠? 근데 먹고 자고 움직이는 생활이 문제가 없어. 우린 이것을 치매라 그러지 않고 경도 인지장애, 즉 가벼운 치매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세 번째, 내 생각에 치매야, 병원에 갔더니 치매래.
먹고 자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우리는 이거를 치매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치매 단계 중에서 인지재활은 어디부터 어디일까요? 자, 광범위하게 바라볼 때는 치매는 요 기간만이 아니라 치매에 걸리기 전에는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만 되면 예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인식 개선, 치매 걸리기 전 단계에서부터 저는 치매 전체에 사용되는 것이 인지재활이라고 쓰여집니다. 특히 초기, 즉 주관적 인지장애에서 경도 인지장애까지는 정말 이 인지재활을 해보면요, 탁월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던 분이 이렇게 되고요, 걷지 못하던 분이 걷게 되고요, 와상한 줄을 앉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인지재활이. 자, 그러면 인지재활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인지, 먹고 자고 움직이고 화장실 가는 것을 인지. 그럼 재활은,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을 육체적으로 좀 키워드를 두고 있고요, 미국은 조금 하나 더 있어요. 자, 우리는 인지재활, 즉 재활을 뭐라 그러냐면, 노화로 인해서 내가 뇌는 물론 육체적인 인지가 기능이 떨어져서 이 기능을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을 재활이라고 표현을 해요. 반면에 미국에는 하나 더 붙더라고요. 미국 인지재활협의회가 196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미국에서 바라보는 인지재활, 즉 재활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내 마음과 정신적인 것과 또 내 육체적인 것이 기능이 떨어졌을 때 뇌의 가소성을 최대한 높여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을 재활이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치매는 움직이는 육체적인 인지재활만 잘 도와주면 될까요? 아니면 정신적인 것 두 개를 같이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정신적인 것만 하면 될까요? 자, 그래서 인지재활이라는 것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즉 육체적 기능을 돕고, 즉 즐겁게, 즉 마음을 잘 다듬는 것. 즉 쉽게 말해서 인지재활이라는 것은, 즉 인지 자르고 붙이고 하는 이 재활도 중요하지만은 마음까지 플러스해서 다림질해서 해나갈 때 지대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인지재활이란 폭은 공부할 범위가 넓을까요? 좁을까요? 굉장히 넓습니다. 특히 여러분 같이 할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일일이어서 다 못하지만은 정말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5년생 베이비 부모가 재작년부터 노인에 입성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치매 환자가 노인의 고령화가 그냥 쓰나미처럼 덮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이 기간에 우리는 이 실버 재활의 프로그램을 정상화하고 새롭게 준비해 놓는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치매를 커밍아웃하고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이 되더라도 아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아지는 겁니다. 인지재활복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함께 한번 도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치매는 커밍아웃,